말을 대령해놨습니다. 어디로 길을 잡아오리까? 어디든 상관없다. 바람 부는 대로 달릴 수만 있다면. 나스닥에 조정석이, 아니 조정이 온 것 같습니다. 이게 조정이 아니라면 뭐가 조정이겠습니까? 위기가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거꾸로 하면 기위가 뭐죠? 키위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뭐죠? 롱. 60년간 S&P 인덱스 토탈 리턴입니다. 롱은 길고 숏은 짧다. 롱은 쭉 길고 숏은 짧다. 롱은 길고 숏은 짧다. 짧은 수익에 숏의 수익에 만족할 것입니까? 위기는 키위입니다. 가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어제 장 마감은 장 초반에는 그럭저럭 괜찮았으나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양봉도 살짝 보여줬으나 역시나 FOMC 기자회견 이후로 미친 듯한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마치 22년을 연상케 한 나스닥 마이 마이너스 2% 개처럼 한번 내리더라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상당히 멘탈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현재 나스닥 선물은 강보합권으로 시작하고는 있으나 아무런 의미가 없죠. 공포지수 체크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내려가주면서 65. 그런데도 아직도 탐욕. 도대체 뭐가 탐욕이라는 거죠? 미쳐버릴 것 같은데? 공포지수가 65. 실제 체감은 공포지수가 10인 것 같은 날입니다. 나스닥이 상당히 많이 빠진 날이지만 너무 그동안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도 시장 참여자들은 거의 다 수익권입니다. 공포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더 시저 구독자님들도 당연히 아직도 수익권이고요. 지금은 명확히 공포가 아니라 짜증의 단계입니다. 많은 수익이 눈 녹듯 사라지고 있는 짜증의 구간이요. 계좌가 마이너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량을 늘려야 할 시기는 짜증의 구간이 아니라 명확한 공포의 구간에서 공격적으로 늘려야 됩니다. 정말 억소리도 안 나오고 멍해지는 그때 계좌를 열어보기 두려운 그 순간이 안 오길 간절히 바라지만 그 순간이 오면 그때 물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우리 다 수익권이잖아요. 오늘의 어닝은 장전에 페라리 있고요. 페라리를 한번 타보려고 주식을 하는 건데 쉽지 않네요. 하지만 장 후에 아마존, 애플, 메타 3대장의 드디어 어닝 발표가 있습니다. 상당히 또 어떻게 될지 걱정되는 순간이죠. 어제 금리는 당연히 동결로 나왔고 5.5% 동결.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요약해보면 물가 2% 목표치를 향한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는 금리 인하 없음. 금리에 대한 어떠한 조정도 데이터 변화, 전망, 리스크, 균형에 의거하여 이뤄질 것.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높은 주의를 기울이며 경제 전망 불확실하다. 일자리 증가는 둔화 세지만 여전히 강하다. 이어지는 파월의 발언에서 정책 금리는 아마 피크에 도달한 것처럼 보임. 금리는 더 이상 올리지 않을 수도 있다. 올해 언젠가는 금리를 낮춘 것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 필요하다면 현재의 기준금리를 더 오래 유지할 준비가 되어 있음.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하지만 오늘 회의를 기반하여 보면 3월에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음. 모두가 3월 달에 금리 인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존버하고 있는데 3월에 금리 인하가 없다는 사실을 이 파월 할배가 씨부리는 바람에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다 나가버린 거죠. 나갈 사람은 나가라고 하세요. 장기 투자에 실패하고 나갈 사람은 그냥 나가세요. 이러한 일이 도대체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일어날 텐데 이것 또한 버티지 못하고 나갈 사람은 나가십시오. 미국 금리 동결에 대해서 상당히 잘 정리된 이쁜 그래픽으로 정리된 표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표에서는 어쨌든 한 4월 달부터 3월 달에는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한 4월 달부터 조금씩 내려서 결국 올해 말에는 4%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치입니다. 한국 금리는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이렇게만 된다고 하면 어쨌든 올해는 22년처럼 대하락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전망이죠. 우리는 긍정론자여야만 장출할 수가 있습니다. 긍정론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표를 한번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론자는 명성을 얻지만 긍정론자는 돈을 얻는다. 저는 비록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명성 따윈 필요 없습니다. 저는 돈만 있으면 돼요. 돈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공포지수 매매법 이제는 65니까 크게 참고하실 건 없겠죠. 공포지수 매매법의 매도의 방법은 공포지수가 아래 숫자에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크게 매도하는 것이고요. 내려갈 때는 역으로 매도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저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구독자방에 105명이 들어와줬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오픈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무려 100명이 넘는 분이 들어와 주셨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의 멤버십 이지수님이 업그레이드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찰스님 예비군 음료수 후원 잘 먹겠습니다. GUP 정규군 커피 후원 감사합니다. 달님이 UDT에 가입해 주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푸덴 콜옵션 이렇게 내렸는데 아직도 0.76이라는 것은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지금쯤이면 80 이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0.76 익스트림 그리드의 위치에 있고요.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환율에 제가 일시적으로 선을 한번 추가해봤습니다. 증시가 이렇게 내리면 환율이 급등을 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급등을 안 하더라고요. 쐐기형 삼각수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방향을 결정해야 될 때 더 이상 이 삼각수렴의 끝으로 가면 갈수록 갈 데가 없는 거죠. 위로든 아래든 방향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살짝 한번 내려서 나스닥을 한 번만 더 올려주고 좀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WTI 국제유가 급격히 오르던 상승 추세가 5일선을 이탈하면서 한층 누그러졌습니다. 쭉 내렸으면 좋겠네요. 그냥 괜찮으니까 쭉 내리더라도 올라오고 있는 이 추세선 하단 빨간색 라인을 맞고 지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US100, CFD, 나스닥 지수, 일봉 차트 어느덧 21선에 다다르고 있네요. 5일선을 타고 가다가 5일선을 이탈하자마자 바로 21선에 닿고 볼린저 밴드는 슬슬 좁아지고 있고요. 21선 근처에서는 수익 물량으로 장투 물량 아니고요. 21선을 맞고 다시 일시적으로 반등할 수는 있으니 여기서 한번 수익 물량으로 접근하시면 괜찮은 접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5일선을 이탈하면 안 된다고 했죠. 하지만 이탈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나스닥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5일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나스닥은 좀 더 매가리가 없는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찔끔 오르다가 다시 또 내리고 찔끔 오르다가 다시 또 내리고 또 찔끔 오르다가 다시 내리고 이렇게 하겠죠. 그게 바로 수렴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죠. 찔끔 오르다가 다시 내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수렴을 하다가 어느 순간 방향을 결정하고 그런 흐름으로 갈 것 같습니다. 지금 갑자기 오를 때 사지 마시고 좀 더 수렴을 보인 다음에 이 급격하게 내려오고 있는 모든 이평선들이 약간 옆으로 흐를 때쯤에 다시 한번 공략해서 무를 타든가 신규 매수를 하든가 그렇게 하는 게 더욱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TQQQ 다시 21선 근처에 와 있죠. 하지만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중기적인 검정색 추세선 하단도 닿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상승 추세라는 거죠. 아직도 상승 추세예요, 여러분. 쏙술도 마찬가지고요. 21선 정확히 터치하고 일시적인 반등, 파란색 상승 추세선을 닫고 정확히 상승. 그래서 이 추세선을 잘 그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직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움츠린 어깨를 펴세요. 물론 지금 급격하게 올인할 때는 아닙니다. 올인할 때는 공포의 구간이고요. 지금은 모든 걸 포기할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불주 노예에서 말썽꾸러기가 되었네요. 말썽꾸러기 불주 미친듯이 오르더니 내릴 때도 미친듯이 내리네요. 하지만 아직 불주 자체도 상승 추세, 아직도 상승 추세 깨지지 않았다. 역설적으로 위기는 키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장투를 매러선, 마라탕 추가해봤고요. 정말 쉽지 않은 종목이었네요. 단기 추세선까지는 올라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찔끔 오르고 그냥 다시 쭉 내리고 있네요. 쉽지 않네요, 역시. 일목균형표 양운대를 이탈하게 되면은 단기적인 또 좋지 않은 흐름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근데 현재는 손절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요. 며칠만 더 기회를 한번 줘보죠. 아니면은 뭐 뜨겁게 마라탕을 먹고 땀 빡 흘리고 다시 또 공부하면 되니까요. 주식은 여러분 평생 해야 되니까요. 만약에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쇼세 보조지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아래에서 위로 터치하고 일시적인 반등이 오고 있다. 지수로 치자면 조정이 오고 있고요. MACD 첫 양봉의 자리가 가장 센 날이다. 센 거 나왔고요. 이제 남은 건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을 상방으로 돌릴 수가 있겠는가. 이평선은 이 분홍색 이평선은 어차피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일이나 내일 모레 또는 월요일에 이평선을 터치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려오고 있고 캔들은 올라가고 있으면 자연히 만나게 되겠죠. 무조건 만납니다. 이거는 그렇게 차트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평선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내려오느냐, 이평선을 여기처럼 뚫고 올라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또 대응을 하셔야겠죠. 키움전사의 일간 순매수 현황은 쏙스를 찔끔 내렸다가 또 미친듯이 쏙스에 매수를 하고 있네요. 불타기 하는 거죠. 빨리 쏙스와 요 밑에 있는 안 보이는 SQQQ가 올라와줬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어제 오늘 쉽진 않습니다. 물론 전 그저께 수익 물량의 롱을 매도를 했지만 장투 물량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네요. 코인의 공포지수 현재 코인은 좀 좋지 않은 상황을 보이고 있지만 어제 밤에는 살짝 좋았기에 63으로 다시 좀 많이 올라왔네요. 그리드 탐욕의 구간이고요. 뭐가 탐욕이라는 건지 좀 알 수는 없는데 일단은 강하게 들어온 두 번째 검정색 추세선을 아직 이탈하진 않았고요. 우리는 여기서 들어왔고요. 이 자리는 일목균형표 양운대의 하단 라인이자 검정색 지지 라인에 걸리는 자리죠. 여기서 또 상당히 선택의 기로에 놓을 것 같은 자리죠. 주식은 항상 선택입니다. 검정색 라인에 닿게 되면 선택을 해야 되죠. 단기적으로 익절을 할 것이냐 아니면 버텨볼 것이냐. 제가 잘하는 것은 버티기입니다. 끝까지 버티는 거죠. 마지막은 주식 영혼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투자자는 기자와 의사와 같은 직업들과 비교했을 때 다음 한 가지 측면에서 뚜렷하게 구분된다. 그것은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이다. 그의 무기는 첫째도 경험이고 둘째도 경험이다. 앙드레 코스톨라니. 롱은 길고 숏은 짧다. 그럼 전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